작별상봉할 때 절대 눈물을 흘리지 말자. 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고 해요. 저렇게 손을 꼭 잡으시고 정말 오랜만에 만났지만 정말 사이가 좋은 남매의 모습을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할아버지도 오늘 작별상봉에서 참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고 합니다. 네. 할아버지는 어릴 때 10대 때 헤어진 동생의 모습을 단발머리를 하고 있던 그 소녀의 모습대로 기억하고 계셨는데요. 그런데 70년 만에 다시 만난 동생이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너무 곱다, 예쁘다라고 하시면서 주변에 자랑도 하시고, 지금 저렇게 손을 꼭 잡은 채 헤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울지 않기로 약속을 해놓고 결국 동생인 김순옥 씨도 끝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게 이제 오전에서는 작별상봉 모습이고요. 네, 애써 눈물을 참으려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약속했으니까. 67년 만에 만났고 오늘 헤어지면 이제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사실 기약이 없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병호 할아버지는 평양에 계시다가 혼자 잠시만 떨어져 있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열람을 했었는데, 지금 70년 동안 못 만난 여동생을 다시 만난 반가움, 그리고 이제 다시 오늘 이후로 만날 수 없다는 아쉬움에 오전 상봉 내내 저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고 합니다. 단발머리 소녀가 백발 할머니가 돼서 이제 오빠를 만난 건데, 네. 회한이 어느 정도일지는 상상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네, 여동생은 북한에서 의사가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만난 오빠가 여동생이 너무 자랑스럽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이제 가족들이 나와서 남측으로 향하는 버스에 지금 오르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봉 행사를 모두 마치고 함께 중식까지 마친 뒤에 네. 이제 남측 가족들이 육로로 이제 다시 내려오기 위해서 네. 버스에 오르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후 1시 상황인데요. 이금섬 할머니의 모습도 보이고요. 이금섬 할머니는 아들을 만난 뒤 부쩍 활기를 띠시고, 그리고 기억도 많이 나시고 건강해졌다고 이금섬 할머니의 딸이 전해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1시부터 남측 가족들만 먼저 행사장에서 나와서 저 번호가 써진 버스에 탑승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북측 가족들은 현재 연회장에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금섬 할머니가 두고 온 아들이 그리운 듯 뒤돌아서서 네. 잠시 서 계시는 모습 보고 계신데요.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실시간으로 촬영해서 송출하고 있는 영상이 아니고 현지에서 공동취재단이 촬영한 영상을 육로로 가져와서 지금 송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보여드리는 모습이 아니라는 점, 네. 그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상황입니다. 이금섬 할머니에게 참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 부축도 받지 않으시고 저렇게 혼자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부쩍 이틀 만에 처음 상봉단에 합류했을 때보다 훨씬 건강해지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가슴에 맺혔던 한이 좀 풀렸으니까 네. 이렇게 또 기운이 나시는 모양입니다. 네. 어르신들이 총 14대의 버스에 나눠 타고 갔는데, 지금 보시는 5번이라고 적혀 있죠. 버스 번호를 북측의 가족들에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남측 가족들이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남측 가족들이 버스에 모두 탑승을 완료하면, 그러면 그때 북측의 가족들이 내려와서 이 작별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네. 다시 실내 그림으로 넘어온 것 같은데요. 네, 오전에 있었던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 상봉 행사 장면. 네. 그럼 김동선 할아버지 가족의 모습. 아, 이번엔 버스 아니네요. 네, 이제 탑승을 모두 마친 남측 가족들의 모습이 보이고요. 차창 밖으로는 북측의 가족들이 나와서 이제 마지막 배웅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북측 가족들이 나와서 북측 가족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서 창문에 이금섬을 사십시오. 아들 동철 씨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 마음에 서 계시는데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4살 때 손을 놓아서 피난길에 헤어졌다가 지금 저 뒤에 보는 한복 입은 여성과 같이 서 있는 저 남성이 아들인 동철 씨인데요. 어릴 때 헤어졌던 아들을 2박 3일 동안 만난 뒤 다시 돌아가야 되는 어머니의 마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시간이 참 야속하다는 느낌이 드시겠습니다. 네. 이금섬 할머니 같은 경우는 사실 출발할 때만 해도 건강이 안 좋으셔서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첫날 저희들이 인터뷰했을 때도 좀 건강이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 아들을 만나서 기운을 많이 차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들 70년 만에 만난 아들이지만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보셨거든요. 네, 끌어안는 모습이 예, 있었죠. 달려가서 끌어안으셨는데 지금 계속 앉지 못하고 서서 헤어질 아들과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버스에 오른 다음에도 자리에 앉지 못하고 계속 차창 밖으로 손을 흔드는 모습입니다. 네, 아들에게 영양제와 겨울 외투를 선물해주고 싶다고 해서 준비를 하셨는데 전달을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건강을 잘 좀 지켜서 다음에 꼭 다시 만나자 이런 약속들을 오전 내내 나눴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북측 가족들도 떠나는 남측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67년 만에 만나서 꼬박 12시간 정도 네. 회우를 한 다음에 지금 헤어진 상황이고요. 네. 즉 가족들이 달려와서 가족들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다가가는 모습,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차창 때문에 아마 대화를 원활하게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네. 애써 웃어 보입니다. 네, 마지막 이제 기약 없는 이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서로 손을 흔들면서 애써 웃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네. 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드루킹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드루킹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안에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해서 신청을 했어야 하는 마지막 날인데요. 수사기간 종료 사흘을 앞두고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오후 1시쯤에 금강산 현지에서 남북 이산 가족이 작별 상봉을 마치고 네. 남측의 가족이 이제 다시 군사 분계선으로 넘어오기 직전에 네. 마지막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금섬 할머니의 며느리로 보이는데요. 아드님도 그렇고 계속 손을 흔들면서 남측의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고 또 유관식 할아버지의 따님, 유복자인 네. 따님도 아버지 지금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고 계시는 분. 슬퍼하지 마시라는 춤이겠죠. 네. 그래도 오랜만에 만났으니 기쁘지 않으셨느냐. 네. 울지 말고 가시라 뭐 그런 춤사위였습니다. 다시 만나자는 노래가 뒤에 나오고 있고요. 김병호 할아버님의 동생도 화가분량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손을 맞잡기 위해 손을 네, 올리고 다시 만나요.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고 네. 김영수 할아버지의 가족들이 손을 뻗는 모습 보셨고요. 지금 유관식 할아버지 그리고 이금섬 할머니가 같은 버스에 타고 계신데 이금섬 할머니의 아들이십니다. 어머니와 또 떨어져야 되는 마음에 계속해서 이 눈물을 작별 흘리고 상봉이 일단 끝난 뒤에 북측 가족들이 남측의 버스에 올라서 마지막 인사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드는데 네, 그런 것들은 하지 않기로 좀 할 필요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버스에 오르는 북측 가족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네. 차창을 사이에 두고 안타까운 작별 인사를 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또 화면에 잡힌 분이 이금섬 할머니의 아드님과 그리고 뒤에 계신 분이 손자며느리신데 눈물들을 참 많이 흘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네. 70년이 거의 다 돼가는 시간이 흘렀고 이제 다들 노인이 돼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작 12시간 만남 이후에 다시 기약 없는 이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버스를 떠나보내면 언제 만날지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마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최고령자였던 101세 할아버지가 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 선물을 챙겨왔다. 네. 뭐 이런 인터뷰를 하시기도 했었는데. 선물을 신발을 30개를 사셨어요. 그렇죠. 네, 최대한 쌀 수 있는 만큼 많이 사시고
손녀들에게 주겠다고 가지고 오셨던 인터뷰가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 건강하라디오. 건강하라고 통일된 날까지 오빠에게 꼭 보자고 꼭 다시 보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흐르면서 과연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언제일까요? 이 작별상봉 때 가족들이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서로 주소 그리고 연락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가족 관계 이름들 일일이 적어서 교환하고 네. 주소 교환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긴 안 돼도 돼. 들리지도 않아. 울지 말자는 약속이 부질없습니다. 어떻게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는 이금현 할머니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각장애라서 앞이 잘 안 보이시는데 네. 지금 손을 들고 유리창을 바라보고 계신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유관식 할아버지 모습 또 이금섬 할머니의 모습 보이는데요. 이금섬 할머니 아까부터 앉지를 못하시고 계속 서서 아드님의 모습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드님도 밑에서 계속 눈물을 흘리고 계셨는데요. 유관식 할아버지, 이금섬 할머니. 지금 보시는 분이 바로 이금섬 할머니의 아들입니다. 네. 상철아라고 외치면서 끌어안았던 게 바로 이틀 전인데요. 이틀이 지난 뒤 이렇게 또다시 기약 없는 이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4살 때 헤어졌던 아들이 이렇게 노인이 돼서 다시 네.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린아이를 끌어안듯이 달려가서 꼭 껴안아 주셨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사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장면은 오늘 오후 1시 반쯤 있었던 남측 이산 가족들이 군사분계선을 다시 넘어오기 위해서 버스에 올라 있고 북측 가족들이 차 밖에 서서 배웅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있었던 장면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흔들고 있는 북측의 가족입니다. 이번에 이산상봉은 남측의 신청으로 이뤄졌거든요. 그러니까 남측에서 북측에 이런 사람들을 찾겠다라고 명단을 보냈고 네. 북측에서는 남에서 이런 사람이 날 찾는구나, 내 형제가 날 찾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나온 경우이기 때문에 김경호 할아버지의 모습, 지금 손 흔드시는 분은 김경호 할아버지의 여동생인 김순옥 씨. 헤어질 때 울지 말자고 약속했는데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작별상봉이라는 표현 자체가 얼마나 잔인합니까? 네. 가족들이 다시 헤어지기 위해서 만나는 마지막 인사를 하는 그런 자리인 건데 이런 모습이라도 더 자주 있기를 바라야 되는 건지 네.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려야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분단 국가에서 이렇게 가족이 만날 수 없어서 단체로 상봉하고 또 영원히 헤어지는 이런 일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지금 세계에서도 다른 CNN이라든지 다른 해외 매체에서도 굉장히 비중 있게 이 뉴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이례적인 일이고요. 저 가족들 하나하나의 사연을 어떻게 다 일일이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족의 정 앞에 체제나 국가 이런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의 좀 슬픔을 풀어주기 위해서 남북 당국이 좀 전향적으로 대화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금강산 현지에 이산가족 면회소가 이미 건설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이미 완공이 돼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데 2008년도 박왕자씨 사건 이후에 폐쇄가 결정이 됐고 그 이후에는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전혀 사용되지가 못했거든요. 이번에 9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아마도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테니까 어떤 정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지금 북측 가족들이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인데 네, 이제 버스가 버스가 움직이기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버스가 떠나는데요. 지금 이번 이산가족 상봉이 21번째입니다. 근데 예전에 1회 때부터 보면 가족들이 사실은 이 부자 간의 만남, 또 부모 자식 간의 만남이나 형제 간의 만남이 더 많았기 때문에 더 감정이 북받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지금도 가족들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조카 상봉이라든지 조금 더 촌수가 떨어진 경우에는 네. 예전보다는 감정이 그래도 조금 담담한 가족들도 눈에 보인다는 게 이전과의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떠나보내고 네. 그 버스의 뒤를 바라보는 가족들은 뭐 오열합니다. 그렇습니다. 버스가 떠나기 직전에 이제 모습이고요, 다시. 지금 영상이 현지에서 촬영된 영상을 가져와서 지금 방송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시간 순서대로 보여드리지 못한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 오후 1시 반쯤에 네. 금강산 현지에서 남측 가족들이 탑승해 있는 버스를 향해서 마지막 인사를 북측 가족들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네, 다시 남측 가족들이 버스에 오르는 장면을 다시 보고 계십니다. 저희가 취재진이 여러 명이 가 있어서 동시에 떠나는 모습을 촬영을 하고요. 그 촬영한 디스크를 가지고 금강산에서 차편을 이용해서 지금 고성에 있는 CIQ까지 최대한 빨리 와서 송출을 하는 대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가 약간 안 맞을 수는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보시는 곳이 바로 금강산 호텔입니다. 저곳에서 첫째 날 단체 상봉을 했고요. 마지막 작별 상봉까지 진행을 했고 뒤에 보이는 금강산의 산세도 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3번 버스에 올라타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이 버스 이동도 사실 쉽지만 않습니다. 네. 워낙 고령화되신 상황이고 90대가 33명이 넘기 때문에 네, 지금 이번에 보시는 화면은 박경서 적십자사 회장 그리고 박용일 조평도 부위원장이 각각 단장이거든요. 네. 남북의 단장이 서로 지금 헤어지기 전에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저 두 사람이 지난 적십자 회담을 열어서 이번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총 몇 명 규모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발표했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의 2박 3일간의 일정이 결정이 되게 됐습니다. 이젠 내일 다시 북측의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속초의 이산가족 상봉단 2차 상봉단이 한 번 더 집결을 하고요. 네. 이번 상봉은 북측이 주최로 음식도 준비하고 했는데 박용일 북한 조평통 부위원장의 얼굴 보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남측이 주최를 해서 내일 모레부터 2차 상봉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1차 상봉을 마무리하고 2박 3일간의 일정을 뒤로 하고 다시 남측 속초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계시는 남측 가족들의 모습이고요. 연로하셔서 걸음이 힘들기도 하시고 네. 실제로 몸은 좀 불편하시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을 놓고 이제 남쪽으로 다시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라도 발길이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자꾸 뒤로 돌아보시는 모습도 있고요. 적십자사 직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24명의 의료진이 같이 동행을 했는데도 너무 불안불안하다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워낙 고령이고 또 이 가족을 만났다는 감격 때문에 이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경우도 있어서 실제로 한 4분 정도 어제 이틀째 상봉에는 이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상봉장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셨다고 해요. 네. 다행히 오늘 오전까지는 이 추가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계신 분은 없어가지고 최종적인 단체 상봉을 마무리했는데요. 네, 차마 떠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지금 기분을 길에서 오열하는 모습. 네. 어떤 가족분인지 뒷모습이어서 잘 못 알아보겠는데 지금 저렇게 상봉장에서부터 참 많이들 눈물을 흘리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금강산 호텔 직원들이 나가는 남측 가족들 한 명 한 명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금강산 호텔에서 식사도 하시고 상봉도 하고 또 기념품도 구매하시고 이 남측 가족들끼리만 있을 때는 2박 3일간 저곳에 묵으면서 이제 산책도 많이 하시고 북측 사람들과 소통도 많이 하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2박 3일 고작 12시간의 만남이지만 그래도 가슴에 쌓인 회한들이 좀 풀리는 시간이었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러셨다고 해요. 그동안 아침에 여러 어르신들 만나서 여쭤봤는데 취재진이 그동안에 내 한이 다 풀렸다. 그 이유는 일단 만나서 궁금했던 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나의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리고 산소는 어딘지, 제삿날은 언제인지, 언제 돌아가셨는지 이런 게 너무 궁금했던 게 가장 큰 한이었는데 이 가족들을 만나서 그런 궁금증이 해결된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하다.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월남한 이산 가족의 경우에는
나만 이쪽으로 내려왔다. 이런 네. 죄책감도 굉장히 컸을 텐데 이렇게- 그런 사정들을 나누고 용서를 구하고 이런 과정만으로도 그렇습니다. 응어리가 많이 풀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생 헤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아주 잠시 이별이라고 생각하고 내려왔던 건데 그렇죠. 며칠 뒤에 만나자는 약속이 있었죠. 네, 근데 평생 헤어졌으니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북측에서 전해주기로 우리 남쪽에 이런 내 가족이 있다라는 이 고인의 이야기를 전달받은 게 그렇게 행복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차창을 사이에 두고 손을 맞대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오늘 오후 1시 반쯤 금강산 현지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민경현 할아버지의 동생이 손 흔들고 계시네요. 네. 네, 지금까지 금강산 현지에서 촬영된 영상으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마지막 상황, 작별 상봉 모습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남측 이산가족들이 이제 남측으로 다시 내려올 관문입니다. 남북 출입사무소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정현욱 기자, 남측 상봉단은 그곳에 몇 시쯤 도착할 예정인가요? 네, 가족들은 방북대와 마찬가지로 강원도 고성 남북 출입사무소를 거쳐 숙소였던 속초 한화리조트에 도착합니다. 오후 1시 28분 금강산을 출발했기 때문에 잠시 뒤인 오후 3시 30분을 전후해 이곳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입사무소는 상봉 장소였던 금강산과 남측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상봉 기간 하루 2사체라씩 금강산 취재단의 촬영 화면이 이곳을 거쳐 각 방송사에 송출됐습니다. 지금은 귀환하는 상봉단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로 분주한 모습인데요. 오늘 귀환하는 상봉단에는 이산가족 89명 외에도 동행가족과 지원인력, 취재진 등 모두 360여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사 분계선을 넘기 전에는 국측 통행검사소에서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남북 합의대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상봉자는 버스에 탑승한 채로 통행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남측 가족들이 귀환하면 1차 상봉 행사는 공식 종료되고 24일부터 26일까지 북측 이산 가족이 상봉을 신청한 남측 가족들과 만나는 2차 행사가 이어집니다. 1차에 비해 훨씬 많은 인원이 방북할 예정인데요. 1차 상봉에서는 남측 가족 89명이 북측에 있는 가족 185명을 만났지만 2차 행사에서는 북측 가족 83명이 남측 가족 337명을 만납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가족들은 내일 속초 한화리조트에 집결해 상봉 접수 뒤 방북 교육과 건강검진을 받고 24일 오전 8시 30분 금강산을 향해 출발합니다. 2차 상봉단 역시 이곳 남북 출입사무소를 통과해 군사분계선을 넘게 됩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고성 남북 출입사무소에서 KBS 뉴스 정현욱입니다. 네, 남북 이산가족 1차 상봉 행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67년간 쌓인 한을 풀기에 2박 3일 12시간의 만남은 짧아도 너무 짧습니다. 백발이 된 이산가족들에겐 남은 시간도 그리 길지 않습니다. 상설면회소 운영, 화상상봉, 서신교환 등을 남북이 진지하게 논의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어지는 소식은 정규뉴스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특보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